자, 얘는 이제 인세물세란 말은 말씀드렸죠. 이게 뭐 그러니까 시험에서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는 뭐예요? 그냥 세금을 과세할 때 누구 중심으로 과세하느냐 그 얘기를 했죠. 인세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고 물세는 말 그대로 물건 중심으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우리가 이해한다 했어요. 납세지. 자, 세금을 어디다 내는 납세지가 요새 시험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세무서죠. 그죠? 세무서. 자, 그럼 전국에 세무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예요. 어디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냐 그 얘기거든. 얘는 어디 있는 세무서 낸다? 그 사람 중심이라고. 누구 주소지? 사람의 주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지방세는 물세는 지방세가 물세를 했죠? 지방세는 어디다 내요? 지자체. 그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세는 국세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평에 주소가 있으면 모든 국세는 여러분 어디 관할이에요? 은평 세무서 관할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납세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납세지를 잘 푸셔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이거 했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이제는 이거 나오면 다 맞춰야 되죠.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샀어. 그럼 뭐부터 내요? 취득세 먼저 내야죠. 자, 그럼 취득세 어디다 낸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멀쩡 뭐부터 생각해? 이거를요. 취득세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먼저 판단해 생각을 그 문제에 돼요. 그냥 막연하게 취득세는 어디다 내지가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네 이래야지. 그럼 지방세가 뭐 중심? 물건 중심 이렇게 가는 거야. 당연히 지자체가 내겠죠. 근데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 어디다 내요? 서울시 종로구에 물건 있잖아. 그죠? 그럼 물건 취득했으니까 서울시 종로구다 되는 거지. 세금은 누가 가져가요? 이 가져가는 건? 그죠? 여기다 대면 위임했으니까 얘가 가져가지. 왜? 특강도 세니까. 그죠?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 등록세 냈죠? 어디다 내요? 지방세, 국세, 지방세. 뭐 중심? 물건 중심, 물건의 소재지 똑같지. 대신 누가 가져가요? 종로구에서 가져가지. 이해가시죠? 아, 왜? 얘는 도세미 구세. 아까 그 얘기잖아. 재산세는요? 어디다 내요? 종로구 내지. 다 지방세잖아요. 그냥 물건 소재지 그냥 다. 근데 특강도 시험 그죠? 다 내면 얘는 구에서 가져가지. 자, 종부세 나왔어요. 국세죠. 그럼 어디? 세무서 어디? 누구? 사람 주소지죠. 어디 그러면? 천안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국세인데 저는 세무서도 내야지. 시가 아니라. 그죠? 양도세는? 국세 어디요? 물건 소재지. 천안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지방세니까 일단은 지방세 나왔다 그러면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에서 그 사람의 주소지 그럼 틀린 거지 일단. 그죠? 국세는 무조건 그 사람의 주소지 그래야지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요 납세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나온 김에 이 국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죠. 사람 주소지. 그죠? 자,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배운 얘기예요. 자, 그럼 거주자는 뭘 거주자란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요. 주소는 없더라도 1년 중에 며칠 이상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은 자는 비거주자.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비거주자인데 얘가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주자 뜻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거주자는 얘가 거주자죠? 그럼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주소지 사람이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요. 왜 주소지로 가겠어요? 거주자 뜻이 뭐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잖아. 그죠? 그러면 주소 있으니까 어떤 애? 주소지 관할 세무서도 되는 거야. 근데 거주자인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도 있죠. 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럼 얘는 주소가 없으니까 어떠네?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납세지 나오면 국세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주자 개념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를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납세지를 그냥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게 그 뜻이니까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그럼 비거주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 그게 없는 애들이잖아. 근데 애들이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데 사업장이 없는데도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다. 이런 식으로 납세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죠. 자,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OX? 틀렸죠? 왜요? 물건 소재지 그러면 안 되지. 국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양도자의 주소지, 양수자의 주소지 어디예요? 도자요, 수자요? 도자요, 수자요. 옛날 시험에요. 실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지문에 납세지불은 1번 양도 물건의 소재지관을 지자체, 2번 양도자의 주소지관을 세무서, 3번 양수자의 주소. 막 양도자, 양수지, 양도 물건 막 섞이니까 나중에 도자, 수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도자지, 도자. 파는 사람인데 파는 사람. 수자는 산 사람이잖아. 산 사람 왜 양도세를 내요? 그죠? 양도자의 주소지, 그죠? 물건 소재지 그러면 안 된다 했죠?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맞죠? 주공세는 물건 소재지, 그죠?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다. X죠? 왜요?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된댔잖아. 사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요? 정답이에요. 주택 소재지 그래요. 주택 소재지 그래야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재산세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정답으로. 다음 좀 옳은 걸 고르셔. 틀린 걸 고르셔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났어.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아니죠. 그죠? 물건 소재지, 주택 소재지 그래야죠. 4번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한다. X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잖아. 그래서 속 이러는 거야. 아씨, 이게 너미 동네 걸 사가지고 지네 동네 걸 사지.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물건은 저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남의 동네 가서 복잡하게 만들어 머리 복잡하게. 아까 얘 든 것도 물건 소재지와 내가 사는 데가 달랐잖아. 산 사람은 천안 살고 물건 어디 있었어? 종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문제 어떻게 풀었어? 각건 다르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사람 주소지 맞잖아요. 각건 다르건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맞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말든지 뭐라고 해야 돼? 국세니까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원래 시험에 이제 더 가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소재지가 맞는데 그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부동산 소재지. 등록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등록관청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세목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 기본 틀은 뭐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국세는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이 말은 물건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건 다르건 관계없이 국세는 사람, 지방세는 물건 소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세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뭐 조세 이게 나오는데 과표 표시방 이런 거는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과세 표준이 종가와 종량 있죠. 그건 듣고 넘어가면 돼요. 종가. 이 중에서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격. 그 종가 그러고 수량 등 금액이 아닌 건 다 뭐야? 종량세 그럽니다. 우리 다 종가세를 배웁니다. 세금과세를 때 그러잖아요. 얼마 곱하기 몇 프로 그러잖아. 기준이 금액이죠. 다 그건데
우리가 배운 5개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다 뭐예요? 종가세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 5개 중에 종량세가 섞여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걔가 누구야? 등록세죠. 얘는 말소등기나 지목 변경할 때 건당, 건수, 있죠? 건당 6천 할 때 건수로 가죠. 그것 때문에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종량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등록면에서는 종가세와 뭘로 돼 있다? 종량세로 돼 있다. 그 정도지. 근데 이것도 물어보진 않습니다. 잘. 왜? 저거 자체를 개념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네, 개념성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세금 계산 방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요?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금액이 과표가 금액 등으로 표시되면 종가, 수량 등으로 표시면 종량, 그러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세율이 비율로 표시되는 걸 뭐라 그래요? 정율, 비율, 백분율, 천분율 그 뜻이고,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 그래요? 금액에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등록세가 건당 6,000원 그렇죠. 건당 6,000원, 종량세 6,000원, 정액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 그냥 개념상으로 비율이란 얘기구나. 얘는 금액이란 뜻이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교재는 거기 6페이지 5번하고 오른쪽에 뭐 종량세 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필요 없고 6번에 또 세율의 표시 단위의 정률과 뭐라고 돼 있어? 정액세율.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배운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니까 세율도 뭐로 돼 있어? 정률 몇 퍼센트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정액세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등록세만 있는 거지. 등록세만. 6,000원.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있죠? 정률, 정액이 있고요. 요거 말고 요거 있죠. 비례와 누진. 이걸 보겠습니다. 요 개념은 잘 보셔야 돼요. 비례세율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누진세율이 있어요. 자, 비례는 다 얘랑 관계된 거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고요.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그래요? 비례세율 그럽니다. 그 우리가 배운 조세도 비례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놔두고 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로 되어 있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기본 원칙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너무 흐려가 안 보이네. 그죠? 이 노란색 거 다 했어야 되는데 색깔 표시했나 봐. 그죠?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배들 있죠. 자, 재산세도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회 때 재산세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어. 그 왜 그러겠어요? 지방세 3개 중에 누진 섞인 건 누구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재산세 누진세율이 딱 3개거든요.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인데 이 3개가 뭐냐?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중에 종부세 대상 3개 있죠? 뭐 있어요?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뭐? 주택이죠. 이네 셋이 누진입니다. 얘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거예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당연히 비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양도세는 뭐 70, 60, 5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례세율이고. 자, 여기서 하나 요거까지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얘는 누진인데 하나가 딱 비례가 있습니다. 뭐 법인 소유 주택.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비례세율입니다. 얘는 그냥 3%, 6%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종부세가 주택은요 갖고 있으면 뭐 2주택 이하, 개인은 뭐 일반지역 2주택 0.6에서 3%, 그다음에 1.2에서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3%, 6%예요. 그러니까 비례 누진 적용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살벌합니다. 세금. 그죠? 뭐 갖고 있을 수도 없다니까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종부세는 법인 소유 주택만 뭘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비례겠어요? 누진이겠어요? 6에서 45%. 누진세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간별로 금액이 틀리니까 구간이 나와야죠. 금액대별로 틀리니까. 그죠? 근데 뭐 70, 0.2%, 뭐 6% 이런 건 다 뭐야?
비례세율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표시만 봐도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준이란 말은 이게 고정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준 체중, 표준 키 그러잖아요. 그럼 표준이란 말은 뭐 우리 성인 남녀 뭐 몇 살 저기는 뭐 표준 키가 얼마다 그러면 그 나이 때 모든 사람이 그 키라는 얘기는 아니죠. 많은 그보다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의 뜻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표준세율 뜻도 뭐다?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지방세에서. 그죠? 지방세 세율은 다 뭘로 돼 있어?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인데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업다운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지자체는 국세는 이게 안죠. 근데 지자체는 있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잖아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기 상황이 다 틀리잖아. 근데 예를 들면 강원도는 경기도보다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세금이 더 필요한데 세율을 딱 고정해 놓고 이것만 걷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조금 더 거둘 수 있고 덜 거둘 수 있고 권한을 준 거예요.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방세 세 개는 다 뭐가 가능해요?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 됩니다.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파트, 세율 파트 가면 항상 뭐가 나와? 밑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 얘기인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을 낼 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낼 때 뭐라고 잘라요? 이런 식으로 잘라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중과세는 적용 안 됩니다. 중과세 자체는 가감지를 못해요. 왜 이미 중과세 된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등록세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렵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가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율만 뭐가 된다는 거야? 가감할 수 있어. 자동차세 같은 건 부동산 아니죠. 그럼 걔네들은 가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래전에 등록면허세는 모든 뭐 양도 모든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땡 아니고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것만 가감 조정이 되고요. 뭐 재산세는 우리 뭐 엄청 많이 맞았죠. 얘는 가감 조정하는 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거 저작년에도 뭐라고 나왔어? 3년간 적용한다. 틀렸고 그 전에 5년간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그렇죠?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교재는 뭐그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 크기 변화해서 누진 나와 있고 비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표준세율 그래가지고 거기 가로원에 정리가 돼 있고요. 밑에 세목별 세율 비교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되죠. 이게 30회 때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재산세율 주택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맞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래는 어떻게 나왔어? 박스에다가 뭐 4개인가 집어넣고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셔가지고 그때 별도 합산하고 주택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뭐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표 이거 정리한 거 굳이 볼 거 없어요. 뭐 이거 그냥 머리만 아프고 이거 몰라도 되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조세의 독립성이 뭐예요? 뭐 있어요? 독립세 그리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독립세란 말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고 부가란 말은 뭐라겠어요? 자기 혼자는 과세를 못하니까 저 독립세 덧붙여 드린 세금 2개 있다 했죠?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우리 이 2개만 배웁니다. 부가세는 얘 말고도 있어요, 여러분. 부가세가. 하지만 우린 이거 2개만 배우니까 우리 내용 이 2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자, 뭐 우리 다 뱉다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뭐고?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인다겠죠? 근데 여기만 조심하라 했잖아요. 뭐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붙는다?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그래서 쟤만 몇 프로? 10%. 나머지는 전부 다 20%. 근데 이거는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대답을 해요. 근데요, 시험 볼 때 재산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나요? 그럼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동영상을 열심히 보고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반복을 해주면 들을 땐 되게 좋아요. 막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 복습해주고 막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뭐해? 못 풀어요. 문제를.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제가 기본 개념 설명했으면 복습은 여러분이 하는 게 좋아.
내가 책 보고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뜩 해놓고 제가 무학원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딱 해놓고 자 재산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나요? 그때 한참 고민해요. 안 떠올라. 근데 이거 할 땐 대답하잖아. 지방세, 지방세 의미가 없어 이게. 이거는 이해를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좋으니까 정말 한 거고 붙이라고. 근데 정작 문제는 저렇게 안 나오잖아요. 세목별로 물어보잖아. 취득세는 뭐가 붙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되게 웃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못 풀어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해주면 소용없어. 그 왜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뭐 수업 시간에 2장 해주면 뭘 거야.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자꾸 눈하고 귀에만 익숙해지는 거지. 이 PPT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PPT 띄워놓고 칸을 채우세요. 하고 여기 놓고 야, 자 이번 문제 푸세요. 닫고 자 여기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그 부가세 보시면 8페이지 있죠. 거기 박스에 취득세의 경우 그 부가세 보면 농특세 10% 해놓고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의 10%라는 얘기고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의 100분의 20을 차감한 세를 적용한 세액의 20%란 말이 있죠. 자, 요거를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들으시고 굳이 또 뭐 이거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잖아요. 특이하게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 20%. 그 두 개인 이유가 뭐라겠어요? 얘가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잖아요. 그죠? 자, 따로 낼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 1억짜리를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는 무조건 세율이 얼마야? 2%예요. 이건 기억하시죠? 우리 취득세는 뭐밖에 없다 했어? 개정적이 되네 2%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 그죠? 그거고 등록세가 합해져서 우리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자, 등록세 등기할 때 냈어요. 얘 1억. 얘도요. 매매로 사게 되면 취득세가 몇 프로 했어? 2%예요. 그죠? 얼마야? 200만 원. 이렇게 됐었죠. 여기다가 얘 뭐 냈어요? 부가세 냈죠. 부가세. 그죠? 자, 원래 여기에 농특세 10%가 붙었어요. 부가세가.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지방교육세 20%가 붙었어요. 그 얘가 얼마예요? 120인가? 20만 원. 그죠? 여기는 40이지. 그죠?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따로따로 낼 때 취득세 200에 부가세 20 합해서 220을 냈고 등기할 때는 등록세 200만 원에 부가세 40에 얼마 냈어요? 240을 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우리가 등기하려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어요. 그러면 1억에 4.6%는 얼마야? 460만 원이죠? 그게 왜 460이에요? 요거 220에 240에서 얼마? 460 이게 이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요거를 이제 뭐 한 거예요? 개정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통폐합을 한 거죠. 자,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럼 1억에 얼마야? 4%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왜?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 내는 거 뭐 한다고? 합해서 내는 게 뭐야? 지금 취득세잖아. 그러니까 2% 내는 거 지금 얼마? 4%.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다 부가세 계산해야 되잖아. 자, 여기다 농어촌 특별세 10% 그럼 얼마야? 40만 원. 그죠? 지방교육세 20 그럼 80이죠.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460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460이었으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460 넘잖아요. 왜? 여기다 곱하면 안 되지. 400은 지금 뭐예요? 얘하고 얘를 합해서 한꺼번에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야 돼.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안 구하고 농특세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1억에 어떻게? 옛날 취득세 세율 얼마? 2%. 그럼 문제 2%. 그럼 얼마야? 200. 여기에 얼마? 10%. 20. 똑같지. 이해가세요? 자, 지방교육세는 1억에 옛날에 뭐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죠. 그러면 얘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대. 왜요? 얘가 등록세가 남으려면 이게 취등록세 합한 거잖아.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취득세 옛날 취득세 2% 빼줘야지.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4% 2%니까 얼마야? 얘도 2%지. 그럼 얘도 200이니까 여기다 얼마? 지방교육세 20%가 얼마야?
40만 원. 그래서 이게 똑같아지는 거야. 요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얘를 증여로 받았어.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3.5%다 증여는. 그죠? 3.5%면 얼마야? 350.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농특세는 똑같잖아. 왜? 농특세는 무조건 취득세가 옛날에 몇 프로였어? 2%니까. 그러니까 농어촌특세는 똑같아요. 증여를 받도 상관없는 거지. 어디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왜? 얘는 이제 표준세율이 얼마야? 3.5잖아. 그죠? 그럼 여기 취득세 2% 빼면 1.5%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15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얼마야? 30이 되는 거지. 그죠? 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식으로 써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1000분의 20. 그러니까 2%를 곱해서 나온 세액의 10% 그 뜻이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를 얼마를 빼고 1000분의 20. 취득세 2% 빼야지 옛날 등록세 세율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금액이 얼마? 20% 그런 뜻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그 뜻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또 계산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취득세가 농특세 10% 가로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 그러니까 2% 곱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 10% 그 뜻이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을 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얼마? 20%. 그런 뜻이다만 알면 됩니다. 원래 기본서 보면 얘 말고 더 복잡하잖아요. 뭐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에 했대.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개정이 그러니까 결론 출발점 이해도 뭐겠어요?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걸 가지고 낸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9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얘 같은 경우 일단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그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시험에 취득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두 개가 나왔었거든. 시험에 30회 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몇 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나올 차례이긴 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렇게 봐서 모른다겠죠. 왜? 이거 중복되니까 못 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 있어요? 얘 이랬다 했죠? 얘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다음 뭐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 배우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취득 단계 부과된 세금 두 개 배운다 했죠? 취득록세 배우고 여기 재산세하고 종부세 배우고 양도세 이렇게 배운다 했잖아요. 근데 취득 관련 주소가 두 개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걸 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못 외운다 했죠? 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온 대로, 자, 첫 번째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이 있어요. 그죠? 자,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 공통인 조세는 없죠. 지금은. 왜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다 틀리네요. 그죠? 근데 이거 뭐가 있어? 부가세 있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얘도 지방교육세 붙고 얘도 지방교육세, 얘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양도세도 감면을 받게 되면 얘가 농특세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소득세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뭐 설명 이따 드릴게요. 보시고. 자, 그러면 취득하고 보유 단계 공통조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농어촌 특별세도 있잖아요. 근데 농특세는 여기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두 군데만 공통인 조세 이 두 개입니다. 왜냐면 농특세는 세 군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자가 붙으니까 두 군데만 들어가는 건 지방교육세고, 그다음에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공통 조세는 뭐가 있냐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잘 보세요. 이거를, 자, 우리 부동산 상가를 사가지고 임대하잖아요. 그죠? 임대를 하시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뭐예요? 임대업으로 사업소득으로 뭘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관련돼 있죠. 왜? 내가 그 상가를 뭐 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 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가를 팔아요? 그러면 팔면 원래 뭐네요? 양도세를 내죠. 근데요, 여러분, 양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양도했는데 얘가 사업성이
없다. 그럼 얘는 뭐야? 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사업인 거예요. 그럼 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리고 사업성이 없으면 뭘 내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서 양도 개념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래요. 어쩌다가 파는 거예요? 너무 자주 사고 팔잖아. 그럼 뭐야? 얘는 이걸 업으로 하네? 매매를 업으로 하네? 사업이네? 해서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그때 되는 종합소득세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양도와 관련된 조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얘기입니다. 얘는 왜 나왔냐? 얘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 그죠? 근데 이게 자르면 얘가 소득세잖아.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추가로 내는 거예요. 10%. 이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아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는 다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니면 소득세 3.3%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3.3%가 왜예요? 소득세가 3%, 그거에 뭐 10% 지방소득세 3%에서 0.3%에서 3.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세 내시면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1억이야. 그럼 뭐도 같이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X예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아니잖아. 우리 부가세 2개밖에 안 모인댔잖아요.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만. 근데 얘는 하는 짓은 누구랑 비슷해? 부가세하고 똑같잖아. 왜? 얘가 원래 전생이 부가세였어. 그다음 환생하면서 뭘로 바뀌었어? 독립세로 바뀐 거야. 옛날에 2014년도 이전에는요, 얘가 원래 부가세였어요. 그러다가 법률 개정이 되면서 얘가 독립세 성격이 바뀐 거야. 근데 그것만 바뀐 거지 여전히 뭐예요? 소득세 낼 때 붙여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부가세라 하면 틀리는 거지.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취득하고 양도 단계 공통유세 뭐 있다? 인치세가 있죠. 아시겠지만 인치세는 뭐 문서 사고 팔 때 붙이는 거죠. 그랬고. 그다음 세 군데 공통유세가 있어요. 뭐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 세 군데 공통유세. 자, 이거는 이걸 보고 이제 할게요. 이거 다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세 군데 공통유세는 이런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지방소비세는요,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죠. 근데 얘는요, 요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국세잖아요. 근데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죠.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이 약하니까 국세 중에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안 주고 요 세목을 하나 만든 거야. 얘는 세금을 따로 걷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거 내는 사람이 내는 거지. 왜?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부가가치세 거두면 그중에 일부를 각 지자체에다가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 따라가는 거 그냥.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상가를 사잖아요. 상가 사면 뭐 낼까요? 상가 사면 취득세금 뭐 내? 취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 내시고 등기할 때 내고 또 국세인 뭐도 내야 돼?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늘 내는 거야. 그리고 상가를 임대하잖아요. 그럼 월세 받죠? 그리고 월세 받는 거에 또 10%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셔야 되고 팔면 건물 가격에 또 얼마?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웃긴 게 매매를 하잖아요. 상가를 매매하면 결론은 사는 사람도 10% 부가가치세, 파는 사람도 10% 부가가치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얘는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 끊을 때마다 매출 금액의 10%, 매출 금액의 10%, 매출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요. 마진 붙이고 10% 세금 내고 마진 붙이고 10% 세금 내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원가에 막 처음에 최초 금액의 5배, 10배까지 막 뛰는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금이. 이게 완화없어진다니까. 그죠? 자, 이 세 개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옛날에 얘가 원래 얘가 뭐 있다 했어? 인치세가 여기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했다 했어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야한 영화 뭐 있다 있어? 에마 부인이 제일 나 있다 있죠? 에마 부인. 뭐 에마 부인 세상 여배우가 영화 사상 최초로 옷을 벗고 나왔네요.
근데 막 그 영화가 뭐예요? 막 저 멀리서 막 가는 거야. 말 타고 흐릿하게 보여. 뒷모습만 보인 거야. 그죠? 근데 딱 보면 여자인 건 알아요. 흐리는데. 근데 여자 여배우가 말 타고 막 벗고 가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막 찍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해서 난리 났었어요. 막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가 망조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지금 초등학생도 보라고 하면 장난하냐고 그래. 그런 거 보라고 하면 그죠? 19금이 아니라 그는 이제 아예 저게 아닌 거죠. 근데 그 히트 쳐가지고 막 많이 나왔죠. 비디오가 막 10몇 탄까지 나왔어요. 그죠? 이거 한번 히트치면 뭐 나온다 했어? 아류장 나온다 했죠. 부인 시리즈 히트치니까 막 염소 부인 바람났네,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막 이런 막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말이 씨가 돼서 나갔다겠잖아. 그죠? 그럼 이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라고요? 뭐요? 전 남편 직업 농부지. 내가 농어촌 부인이었으니까 우리 남편 이름 농부지에서 농부지. 세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세 군데 공통이라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취득 관련 조세죠. 재산세는요. 종부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양도세는 양도 관련 조세죠.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공통인 조세고,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공통인 조세고, 인지세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인데, 자,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리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농부지 하나 기억하시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얘를 이걸 하면 돼요. 그 얘는 몇 개 안 되죠? 왜? 농부지 공통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체세는 어차피 계약 쓸 때 붙이는 거고. 그럼 남은 게 양도세는 당연히 양도 관련 조세고,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뭐도 내야 돼? 지방소득세 내야 되고, 여기 하나 빠져서 굳이 든다면 뭘 집어넣으면 돼? 종합소득세. 그죠? 아까 매매를 허브라고. 그러니까 양도했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양도했는데 사업성 있으면 종합소득세, 둘 다 뭐 내고 지방소득세 같이 내야 되고, 계약서 쓸 때 인지세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농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도 단계 조세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정리하실 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하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뭘 보셔라? 양도 단계 관련 조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얘가 나오면 여기가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도 관련 조세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 뭐 30회 때하고 25회 때 얘가 취득, 얘 보유 이렇게 나왔었지. 양도가 나올 차례죠. 그죠? 나오게 되면. 그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이다. 맞나요? 예. 농부지니까 취득, 보유, 양도. 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얘는 지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지. 전부 다 보유와 관련이 있네요. 그죠? 시험지 하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박스에다가 4개 집어넣고 보유 단계에 부과된 조세로 오는 건 몇 개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게 되게 어려웠죠. 왜냐면 이 3개에다가 하나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나왔고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유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이니까. 4개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찍어도 못 맞췄죠. 답이 5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죠? 얘는요. 이 3개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이다. 맞죠? 얘 세 군데 공통, 얘 취득 보유, 얘 취득 양도니까 전부 다 취득 관련 조세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박스에다가 5개 집어넣고 여기에 관련된 옳게 묶인 걸 고르시고 그랬는데 나머지 2개가 뭐인 줄 아세요? 기억번 해가지고 재산세, 디귿, 종부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재산세, 종부세가 취득과 관련 없다는 거 알죠? 그럼 밑에 5개 지문 중에 기억하고 디귿 들어간 거 정답 아니잖아요. 그럼 5개 중에 기억, 디귿 빼버리면 딱 하나 남아요. 4번. 걔가 이 3개야. 그렇게 풀었어. 그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런 걸 합니다. 연습을.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저런 식으로 요령을 가지면 운 좋으면 한 개만 알고도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연습을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집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계속 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령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객관식은. 그죠?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습달이 안 되면 시험 보러 가서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걸 하게 돼 있어요. 연습 안 하면. 그죠? 그럼 결국 원래 하던 대로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라는 이유가 마킹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연습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 때 문제 풀고 답을 쓸 것인지 다 풀고 답을 쓸 것인지 자기 성향에 맞춰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풀 때는 모의고사 올 때는
문제 풀고 답 쏟은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문제 다 풀고 나중에 마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시간 모질라요. 그럼 나중에 아직 문제 다 안 풀었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그 시험 보다가 막 우는 사람 많아요. 뒤에서 막 아직 마킹 못했는데 5분 남았다니까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마킹해야 되고 막 손 떨리지 막 이게 되나? 마킹 그 안에 못하지. 막 떨지 막 삐져나가지. 막 또 막 그럼 뭐야 수정해야 돼. 수정하려면 수정편하니까 또 이게 떨려서 되지도 않지.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 연습하라고 제가 자꾸 모의고사를 보라 그런 거예요. 처음 점수는 원래 자기 공부한 대로 나와요. 그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성적, 실력 외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안배하는 것도 문제 풀 때도 어떤 과목을 먼저 풀 것이냐 순서 정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맞게. 거기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야 루틴이 딱 맞아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막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죠. 그죠? 문제 풀 때 뭘 먼저 풀어야 돼요? 어떤 문제 먼저 풀어야 돼? 민법 개론이 있다.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 민법 개론. 개론이 먼저 나오고 학개론이 먼저 나오죠? 민법이 41번부터 나오잖아. 어떤 것부터? 학개론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것부터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민법을 잘하는데 학개론이 1번부터는 학개론을 풀어요. 번호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되게 잘해. 근데 학개론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50문제 푸는데 60분이 걸려버렸어. 민법은 겁나 잘해. 근데 시간이 없어.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문제 풀면 되잖아. 왜 1번부터 9% 필요해요? 민법 문제 법에 그렇게 돼 있어? 1번부터 풀으라고? 아니잖아요. 민법 싹 풀면 잘하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죠? 그리고 안정을 푼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학교는 풀면 돼. 그럼 그 사람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꼭 순서대로 풀어요.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야. 1번부터 풀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공시세법 나왔어. 뭐부터 풀어야 돼? 공시세법. 같이 돼 있잖아. 한 문제. 그죠? 잘하는 거 풀어야 잘하는 거. 꼭 등기법부터 풀 필요 뭐 있어요? 보통 지적을 잘하지 않나요? 지적을 먼저 풀어야지. 안정감 있게. 그죠? 그리고 세법 푼 다음에 제가 볼 땐 등기를 제일 나중에 푸는 게 맞아. 근데 등기를 먼저 풀면 멘붕 오잖아. 그러면 지적은 눈에 안 들어와. 이제 막 엉켜가지고. 그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루틴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보는 거지. 그걸 연습하시라고. 그죠? 이 용어는 이제 뭐 그 별거 아니죠. 과세기간이란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그거를 얼마 단위로 세금을 낼 것인 걸 법으로 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소득세는 기본이 우리가 소득세 기본이니까 1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했죠. 그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 몽땅 몰아서 한꺼번에 내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얘는 연말정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냥 못 가신다 그랬죠? 이미 가셨네?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발생된 소득은 상속인이 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출국일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러는데 물론 과세기간이 소득세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있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내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과세기간이라는 건 세목별로 기간은 다를 수는 있죠.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라는 뜻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과세기간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뒤에 가서 뭘 알 수 있냐면 납세임을 성립 시기가 할 때 그런 거 할 때 되게 이해가 빠르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거기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죠. 우리 배운 거 정리한 거야. 근데 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건데 종부세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기가 언제예요? 특이하게 1일부터 15일까지고 얘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는 선택상이라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 하게 되면 날짜는 똑같아요.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뭐 양도세는 우리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잘 들으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예정신고,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 시기 할 때 이 말이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얘는 1년치 몰아서 다음 년. 이번 달에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죠. 언제 거? 작년 거. 그렇죠? 작년 거죠. 뭐 취득세 아시죠?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등록시는 뭐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되니까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그랬죠? 건축물 몇 월 달에 내고 7월 달에, 토지는 9월 달에,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이것도 헷갈린다죠. 건칠,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건칠, 구토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건물을 칠했대, 칠. 페인트 칠했다는 거. 몇 월 달에? 7월 달에. 5월 땡볕에 칠하니까 오바이트 나죠.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케이스죠. 오바이트를 언제 했어? 9월 달에.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그래서 건칠, 구토 안 되면 건축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에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 외울 게 많으니까 막 이것저것 헷갈리죠. 토지분을 9월 달에 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보통 9월에 토지분 재산세 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 이 중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을 거라. 그리고 10월 달에 시험에 나오는데 틀렸어. 시험에 그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라고요. 2번 해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9월 1일부터 15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좀 약간 우리가 기분 나쁘다게 생각해야 돼. 우리 너무 무시한 거잖아. 이것도 못 맞출까봐 저렇게 냈어? 맞으라고? 근데 이거 틀려. 그게 웃기는 거 제가 말했죠. 그걸 틀려. 왜? 기분 나쁘거든. 우리를 무시하냐? 나 이거 안 해도 붙을 수 있어.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일부러 틀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근근히 먹고 살아 지금. 근근히 먹고 살잖아. 파트너십 먹고 살아. 한번 삐끗하면 훅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니 그걸 갖다가 여유 부리고 야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답은 맞히고 나서 욕을 해야지. 일부러 틀리고 나는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 가오가 있지 이런 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세우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붙는 게 중요하지. 주라 공부해가지고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뭐 주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야간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는데 마무리 지어야지 아름답게. 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야간반. 특히 야간반은 더 힘들죠. 저 와이프가 옛날에 2달 정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 공부한다고 제가 막 2달 하고 말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잖아. 그때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데 막 공부하니까 문제가 뭐야? 집에 오면 다 뻗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주말 되면 또 공부하는데 도서관 가. 집안일을 안 해. 그 문제가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나도 죽겠는데 와이프 맨날 와서 집에 오면 저녁 되면 막 널브러져 있죠. 피곤해 그러죠. 토요일 되면 또 공부한다고 도서관 나가지. 학원 가지. 토요일 날 학원 가잖아. 그죠? 그때 6일이니까 5일째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말에도 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피곤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계속 말렸어 와이프를 막 3-4개월 시켰지. 이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막. 근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와이프 힘들어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와이프가 자기 한다고 호기롭게 갔는데 나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는 걸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했어. 2달 동안. 내가 볼 때 2달이 맥시멈이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얘기했어. 자기는 이게 아니야. 지금 경치력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점점 이제 제가 구실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된 거지. 그러다 2달 하니까 나 진짜 내가 또 얘기하니까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못하겠어. 짜증나서 못하겠어. 왜 이렇게 사람 공부하는데 옆에서 협조를 안 하고 그래. 나 안 해보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돼가지고 했죠. 그렇지 그런 거지. 그 뒤로는 안 해 공부를. 근데 딱 2달 그때 했어. 하고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방문각 다녔어. 그때도 방문각 저기 대전에서. 그죠? 근데 2달 다니더니 안 다니더라고. 그죠? 근데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2달 넘었잖아. 그 이제 해야 돼. 여기서 멈추면 이도저도 아닌 거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만 하다가 좀 하는 간만 보여줘. 간만 보이고 했더니 이제 아니야 하고 돌아서려니까 늪이야. 이만큼 빠졌어. 이제 방법 하나밖에 없어. 뭐야? 가야 돼 그냥. 뒤도 다서 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 배수진을 치고. 그죠? 그러니까 시금 전폐하시고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속세 이는 끊고 빨리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주말 되면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고 그죠? 월요일 되면 또 숙취 들깬 상태에서 와서 공부한다고 앉아서 멍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쉴게요. 면세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취득세가 대표 주제니까 취득세만 기억하시면 되죠. 얼마?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세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산출세액 그러면 안 되고 취득세액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죠. 50만 원. 세금이 50만 원이 엄청 깎아주는 거죠. 50만 원이 봤자 4% 곱하기 2만 원이잖아. 세금으로는. 그죠? 그 세금이 아니라 취득가액.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소액 징수 면제는 뭔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를 안 하겠다. 이건 뭐다?
징세비 절감.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징수인 세목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원가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표값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해봤자 손해니까 세금 걷지 않겠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인데 여긴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겠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했어.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기 편해요. 자, 뭐 여기 유효점은 없지만 등록세는 뭐가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에 거란다. 그 시험을 어떻게 내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립니다. 얘는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 안 걷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는데 등록세는 오히려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내야 돼? 6,000원. 왜 그런다겠어요? 걔는 등기를 해준 대가로 받으니까 최소한 기본 요금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걔는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을 말할까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을 말하나요? 몰라요. 몰라. 그죠? 왜? 없잖아, 날짜가. 얘는 6월 1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워낙에 재산세 5원만 배워. 종부세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며칠 6월 1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냥 그 조세를 부과할 때 법적 기준이 되는 날 이란 용어예요. 근데 그게 재산세는 언제인 거야? 6월 1일이고 주민세는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요걸 시험에 되게 잘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민세가 과거에도 시험에 나왔고 29회 때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총론 파트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할 때 얘가 나왔어요. 이걸 7월 1일, 6월 1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얘는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고 주민세는 언제 기준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용어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11페이지 7번 납세지 나오죠? 여기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그 납세지부터 시작해서 징수 방법 뒤에 정리하겠습니다.